코성형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비중격 연골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비중격 연골의 진단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슐랭TV 비더뉴 태영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비중격 연골은 이제 비중격에 있는 연골입니다. 이제 사람의 코가 이제 양쪽이잖아요. 이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가르고 있는 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코 앞쪽부터 시작해서 뒤쪽까지 쫙 있습니다. 비중격은 이 코끝 부분에는 없어요. 이 코끝을 좀 지나서 중간 콧등 부분을 지탱하는 구조고요. 앞쪽은 연골로 되어 있고 뒤쪽은 뼈로 되어 있습니다. 코끝을 세운다는 것은 이제 코끝을 이렇게 당기는 방법을 이제 많이 쓴단 말이죠. 정확하게는 이제 비중격 연장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끝을 당길 수 있는 판판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요. 코끝에는 이물질을 안 쓰기 때문에 판판하게 코끝 기둥에 댈 수 있는 것은 연골뿐이 없고요. 그 중에서 코 안에 비중격 연골이 제일 적당합니다. 그래서 비중격 연골이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크기, 강도, 그다음에 형태를 봅니다. 비중격 부분은 연골과 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코가 크다고 해서 비중격이 크다고 해서 비중격 연골이 큰 건 아니에요. 환자가 직접 하기는 이제 불가능한 방법이고요. 의사들도 이제 육안으로 보서는 알 수 없고 CT에서 그 연골과 뼈의 경계가 이제 흐릿하게 보이거든요. 대략 제 기준으로는 3cm 정도가 되면 제일 좋지만 그런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거든요. 2cm가 있으면 보통은 대략 1cm 정도는 앞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1cm 가지고는 코 기둥이나 비중격 연장을 할 수 없어요. 보통 한 2.5cm 전후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는 비중격 연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사이즈 정도 내에서는 비중격 연골만으로 코끝을 충분히 높이기는 어렵고요. 대부분 한쪽의 귀연골을 추가해서 사용합니다. 크면 유리하지만 쓰는 사람의 그 기술적 노하우도 되게 중요합니다. 같은 사이즈더라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효율성이 다르거든요. 저도 지금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자원으로 충분히 높게 만드느냐입니다. 그래서 실력이 의사는 늘수록 한정된 자원으로도 충분한 높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이제 왕왕 어떤 병원에서는 이 비중격은 절대 못한다 하더라도 쓰는 사람이 비중격 연골을 잘 다루는 사람이라면 좀 작더라도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도예요. 비중격을 뒤쪽에서 떼서 앞쪽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쪽에 남아있는 연골조차도 튼튼해야 힘있게 받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환자도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만져보면 이 맨 위, 매부리로 대표되는 이 부분 위는 뼈고, 그래서 되게 안 움직여요. 딱딱하게 움직이지도 않고, 여기 아랫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자유롭게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콧등 부분의 연골 부분이고, 거기 밑이 비중격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눌러보면 휙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눌러보면 옆으로 확 밀린다든지 너무 꾹꾹 늘어간다든지, 이러한 사람은 비중격의 연골의 상태가 튼튼한 편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만약 여기 강도가 거의 뼈 같아요. 이러한 사람들은 연골이 좀 작아도 수술하기가 편해요. 근데 이제 얇은 힘이 없는 연골들은 조금 더 양이 좀 크거나 아니면 다른 거를 추가해야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연골을 뗐을 때 이제 휘어지냐 아니냐는 그 연골을 수술하는 데서 있어서 되게 중요합니다. 꺾여 있으면 아무래도 이걸 통으로 쓰기는 어렵고 잘라 쓰든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휘어있는 연골은 효용성 면에서 아무래도 조금 불리한 편이죠. 그거는 이제 얼만큼 휘었는지는 본인이 진단하기는 어렵고 주로 CT나 의사가 이제 진찰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중격 연골이 상태가 좋지 않으면 늑연골을 쓰는 수밖에 없어요. 수술 중에 갑자기 자가 늑연골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비중격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기증 늑연골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왜 귀연골도 있는데 기증 늑연골을 사용하느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귀연골도 물론 비중격을 어느 정도 보강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이 기둥 부분에는 판판한 연골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쓰기에는 조금 난해해요. 심각하지 않다면 조금 더 이제 몇 가지 트릭을 써서 보강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비중격이 이제 약할 때
대체할 수 있는 치료는 기증늑연골이 제일 좋습니다. 물론 자가늑연골이 제일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비중격 연골의 진단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중요한 거는 수술을 하기 전에 본인의 상태를 어느 정도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중에 일부분이 비중격 연골의 상태이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